60대 이후 이 성격이 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조용해지는 사람과 날카로워지는 사람.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60대 이후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성격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은 굳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 들면 성격이 변한다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성격이 새로 생긴다기보다 원래 있던 모습이 더 분명해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참아야 할 말도 많았고 웃어넘겨야 할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격은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그걸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에서 한 발 물러나고 관계도 정리되면서 사람은 점점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성격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예전 이야기를 반복하며 불만이 늘어납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 말들이 점점 입에 붙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고 타인의 선택에 대해 굳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각자 사는 거지.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같은 나이인데 하루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차이가 돈이나 학력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격의 방향,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힘든 성격은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버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버리지 못한 말, 버리지 못한 분노, 버리지 못한 비교, 이것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의 짐은 몸보다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의외로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능력은 참는 능력이 아니라 놓는 능력입니다.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착하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더 억울해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시댁에게 참은 이야기들이 수십 년치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억울함이 이제는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억울함을 들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그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네요. 이 순간이 60대 이후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계속 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려놓을 것인가? 성격은 바뀌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은 특별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찍 포기한 겁니다. 비교를, 증명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그래서 삶이 조용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인생의 후반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힘들게 살기 위한 시간이다. 이 문장을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어떤 성격이 인생을 정말 편하게 만들어줄까요? 조용해진 성격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는 말을 참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 모임에 가면 먼저 웃고, 먼저 묻고, 먼저 설명했다. 침묵이 흐르면 불안했고 조용한 분위기는 꼭 깨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성격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이 줄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게 됐어. 이 한 문장 안에 그의 인생 후반을 바꾼 중요한 변화가 들어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들 생각한다. 경험이 많아지고 해줄 이야기가 쌓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행복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르다. 그들은 말을 줄인 대신 생각을 깊게 만든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말을 많이 할수록 오해도 늘고 감정 소모도 커진다는 걸. 젊을 땐 그게 에너지였지만 지금의 자신에겐 피로였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모든 설명을 하지 않기로.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됐지만 삶 전체에 큰 파문을 만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즉각 반응했을 상황.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다르다. 잠깐 멈춘다. 상대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침묵을 선택한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침묵을 선택할수록 갈등이 줄어든다. 상대가 먼저 톤을 낮춘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으니 상황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그는 말한다. 예전엔 말을 안 하면 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말을 안 해도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 깨달음은 그를 훨씬 편안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요즘 훨씬 여유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 사실 여유의 정체는 단순하다. 불필요한 말과 감정을 내려놓은 것. 또 하나 변한 게 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젊을 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지금은 다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 말 한마디로 대화는 부드럽게 끝난다. 그는 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모든 생각을 공유할 필요도 없다는 걸. 이 변화는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꿨다. 예전엔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피곤했다.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했다. 내 말이 오해되진 않았을까? 괜히 그 말을 한 건 아닐까? 지금은 다르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조용하다. 후회할 말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이 변화는 소극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그는 더 단단해졌다. 말수가 줄었지만 자기 기준은 더 분명해졌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상징이 되었다. 의사들이 말한다. 60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공통 원인 중 하나가 감정 과잉 반응이라고. 특히 식후나 저녁 시간 쓸데없는 대화와 감정 소모가 소화장애, 혈압 상승, 수면 문제로 이어진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걸 피하기 시작했다. 말을 줄이자 몸이 먼저 편해졌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다. 조용해졌다고 삶이 재미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릿속이 정리되니까 하루가 선명해졌어요. 이 말은 60대 이후 성격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찌른다. 말을 줄이면 인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잡음이 사라진다. 이제 그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 대신 편한 사람을 만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그의 얼굴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60대 이후 성격이 이렇게 바뀌면 인생은 더 조용해지고 더 깊어진다. 자식과의 거리, 그리고 혼자가 된 시간, 그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낀 순간은 사실 성격이 아니라 가족관계에서였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 젊었을 땐 늘 말이 많았다. 조언했고 걱정했고 간섭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들이 다 옳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의 표정에서 그는 이상한 걸 봤다. 피곤함, 그리고 아주 짧은 거리감. 자식은 틀리지 않았다. 부모도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타이밍과 거리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걸. 60대에 들어서며 그는 선택을 했다. 말을 줄이듯 간섭도 줄이기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로 했다. 먼저 묻지 않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먼저 충고하지 않기로.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 전화기를 쥐고도 걸지 않았다. 괜히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오늘은 연락이 올까? 기다림은 나이 들어서 더 아프다. 젊을 땐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솔직히 말한다. 외로웠어요. 진짜 많이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멀어진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말을 줄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자식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는 그날 밤 잠을 깊이 잘 수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부모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일 수 있다는 것. 이 변화는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줬다. 예전엔 사소한 말다툼이 잦았다. 왜 그렇게 말해? 당신은 항상 그 말이 문제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굳이 이기지 않는다. 굳이 결론을 내지 않는다. 서로 말이 없을 때, TV 소리만 흘러나올 때, 그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함께 말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그게 오래된 부부의 안정감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모든 시간이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계속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도 않았고 시끄러운 자리를 찾지도 않았다. 그는 외로움을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혼자라는 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은 그를 다시 세웠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걸 그는 그때 처음 느꼈다.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솔직해진다.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잘한 선택도 있었고 후회되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 이 깨달음 이후 그의 표정은 더 부드러워졌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관대해졌다. 그는 말한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물러난 거였어요. 이 말은 많은 60대 부모들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린다. 60대 이후의 성격 변화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식후 30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시간. 그는 어느 날부터 식사 후가 유난히 힘들어졌다. 배가 부른데도 개운하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했고 괜히 말이 많아졌다. 젊을 때는 식사 후에 바로 움직였다. 일 얘기를 했고 전화를 받았고 뉴스를 보며 흥분했다. 그게 문제라는 걸 그는 오래도록 몰랐다. 의사들은 말한다. 60대 이후 몸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은 식후 30분입니다. 이때의 감정, 말투, 행동이 소화는 물론 혈압, 심장, 수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는 식후 습관을 가만히 돌아봤다. 밥을 먹자마자 정치 이야기를 했고 과거 억울했던 일을 꺼냈고 자식 이야기를 하며 괜히 감정이 올라갔다. 입은 밥을 먹고 있었지만 몸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다. 식후에 화를 내는 습관은 몸에 남는 독이다. 이 말이 그의 머리에 꽂혔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식사 후 30분 아무 결정도 하지 않기, 아무 설명도 하지 않기, 중요한 말은 꺼내지 않기. 처음엔 어색했다. 밥을 먹고 나면 할 말이 떠오르는데 그걸 꾹 눌러야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속이 편해졌다. 더부룩함이 줄었고 심장이 덜 뛰었다. 무엇보다 식후에 몰려오던 이상한 피로감이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 신호를 무시해왔다는 걸. 식후 습관이 바뀌자 성격도 다시 한번 변했다. 말을 아끼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었다. 밥상에서 굳이 결론을 내지 않았고 굳이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밥 먹고 나서 말을 줄였을 뿐인데 하루가 달라졌어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의학적으로도 식후 감정 폭발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한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소화장애, 고혈압, 야간각성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제 식후 30분을 하루의 완충 시간으로 쓴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창밖을 잠깐 보고 말없이 앉아 있는다. 이 시간엔 과거도 미래도 꺼내지 않는다. 오직 지금의 몸만 느낀다. 신기하게도 이 습관은 수면까지 바꿨다. 밤에 덜 뒤척이고 새벽에 덜 깬다. 그는 말한다.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을 괴롭히는 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을 고치려고 애쓴다. 하지만 실제로는 습관을 바꾸면 성격은 따라온다. 식후에 조용해지자
마음도 조용해졌다. 마음이 조용해지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식탁에서 인생을 정리하지 않는다. 밥은 밥으로 끝낸다. 인생 이야기는 몸이 쉬는 시간엔 하지 않는다.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하지 않다. 아주 사소한 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식후 30분 그 조용한 시간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성격의 톤을 바꾸고 인생의 속도를 바꾼다. 그는 이제 안다. 몸을 편하게 하는 선택이 결국 인생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 이렇게 바뀐 성격이 인생을 최고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보다 확신이 먼저 떠오른다. 잘 살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 이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말을 줄이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식후에 조용해지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인 결과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그때 왜 그랬을까 대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말해준다. 이 변화는 자존감을 완전히 바꿨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비교하지 않아도 편안해졌다. 60대 이후 최고 인생의 조건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대치를 낮췄다. 그래서 실망도 줄었다. 그래서 감사는 늘었다. 아주 평범한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예전엔 이런 날들이 지루하다고 느껴졌다. 지금은 다르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가장 잘 흘러간 하루라는 걸 이제야 안다. 그는 외로움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 그 시간에 자기 자신과 가장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외롭지 않은 줄 알았어요. 지금은 내 마음이 시끄럽지 않으면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닿아야 한다. 60대 이후 성격이 이렇게 바뀌면 인생은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깊어진다.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고 싶다. 요즘 당신은 밥을 먹고 나서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에게 사랑보다 말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에 잠깐이라도 멈췄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생은 크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 바꾸고 오래 지키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식후 30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 당신의 몸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의 속도를 제자리로 돌려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요즘 어떤 말부터 줄여야 할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은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사는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